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꼭 비가 올 것 같이 아주 흐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뭐 햇빛이 많이 난다고는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요. 춥긴 추워요. 근데 지내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번에 교재도 불교 교리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교재 내용이 좀 짧아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제가 그 저번 동영상에 그 절대계 명칭들 했잖아요. 그것을 이게 정리해서 교재 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고한 대로 거짓말 시리즈 12-1탄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제 12-1대 거짓말 절대계입니다. 결론은 뭐 마찬가지로 절대계는 없다입니다. 이야기를 18세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18세기 정확하게는 1775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포르투갈 리스본이라는 도시에서 리터 규모 9.0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포르투갈 리스본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성당이 많았었는데 그 성당에서 미사 보던 그 어린애서부터 노인네까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몰살당했어요. 도시 전체가 다 완전히 몰살당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저 바닷가, 포르투갈은 바닷가가 있으니까 바닷가로 전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하늘에 대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냥 그 지진의 여파로 쓰나미가 그냥 엄청나게 덮쳐가지고 완전히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 다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참 희한해. 아이러니한 게 그 리스본이라는 그 도시가 초토화됐는데 유일하게 피해를 안 본 지역이 있어. 어디냐면 알파마라고 해가지고 그 좀 약간 고지대에 있는데, 그 알파마의 고지대에 뭐가 있었냐면 집장촌이라는 게, 집장촌.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창녀촌이에요. 창녀촌. 그 집장촌 알파마만 아주 피해를 안 보고 무사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그 초토화된 거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이상해. 1775년도면은 이제 중세가 이제 끝나가고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유럽인들이 아주 그냥 깜짝 놀란 거야. 경악을 금치 못한 거야. 왜냐면은 리스본이라는 데가 아주 신성시대에 있던 도시였거든. 성당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 신성시대에 있던 도시가 완전히 몰락을 하고 폐허하고,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그 제약의 구렁텅이, 제약시 했던 그 알파마의 집장촌은 무사했다 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이 각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서도 그 신의 과연 신의 이게 심판이냐, 이게 신이 있어가지고 심판하는데 제대로 심판한 거냐 이게. 신성시 했던 그 성당과 왕궁 그거는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집장촌, 그 제약시 했던 집장촌만 살아남았다는 거야. 이게 신의 심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이게. 신들이 이 세상을 관장한다는데 이게 진짜냐 이게. 거기에 사람들이 회의를 갖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신의 세계에서 이성의 세계로, 그러면서 그게 근대 철학의 시발점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근대 철학이 거기서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리스본의 이 대지진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무지무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과연 신이 심판하냐? 신이 이 세상을 관장하냐? 응? 신이 있냐? 절대계가 있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신이라든지 절대계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야. 상정한 거야. 자기의 사상 체계를 전개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노자의 도덕경들이 노자의 도덕경이 1에서 2가 나오고 2에서 3이 나오고 3에서 만물이 나왔다 그러잖아. 그럼 1이 어디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 1이 어디서 나왔냐. 그 노자가 얘기한 게 자기가 하나 상정한 거야. 상정. 길도자를 만들 도에서 일이 나왔다고. 그 도라는 거 뭐 절대계거든. 신의 영역이거든. 변하지 않는 영역. 그 상정한 거야. 만든 거야. 상정했다는 건 뭐야. 어떤 명칭 하나 만들어서 박은 거란 거 아니야. 상정이 되는 게. 그래서 이런 절대계라는 건 그 인간 문명하고 똑같은, 인간 문명 발달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사상 체계를 전개하기 위한 편리성과 뭐랄까 편리성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필요성, 편리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걸 만든 거예요. 플라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굴의 우가 있죠. 동굴의 우가. 제수가 거기서 어떻게 우연하게 탈출을 해가지고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왔는데 이놈이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동굴 밖으로 딱 나왔더니 실질적인 그 현상계가 어마어마한 현상계가 펼쳐져 있다는 거. 실질적인 실질 그림자 세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상. 그 현상계 아니야. 그 현상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마다 이데아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이데아. 그러니까 이게 통제불능이야. 통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플라톤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고백을 했거든. 그런 모든 이데아를 통제할 수 있는 대빵 이데아, 상위 개념의 이데아. 그게 뭐 선의 이데아라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그게 그 자기의 그 사상 체계를 전개하기 위한 그 상정이야. 그게. 칸트는 안 그래. 칸트는 처음에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절대계를 인정 안 했거든. 왜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모른다. 그런 이데아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그건 아주 교묘하게 그 절대계를 인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상정을 했어요. 그건 칸트가 실질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또 뭐 있어? 열자도 그랬잖아. 열자도 태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태초로 만든 거 아니야. 자기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는 게 태초서부터 태시서부터 태소서부터. 그러니까 태초가 나오려면 또 뭐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절대계가 변하지 않은 세계. 그 태역이랬다. 태역. 열자는. 그리고 유교는 뭐야? 유교의 성리학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나라의 북송의 5군자, 주도니서부터 장행고, 그 다음에 소광절, 정명도, 정의천, 5명하고 남송에 주의하고, 뒤에 짬뽕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성리학, 그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성리학이 뭐요? 그때 당시에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송나라에서. 그래서 불교하고 도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불교하고 도교는 형이상학의 체계가 아주 잘 돼 있거든. 근데 유교는 그게 없어. 그래서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형이상학의 세계를 사상적인 체계를 만든 거예요. 이게 성리학이. 그래서 이치리자를 산정을 한 거예요. 이게. 그건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 절대계거든. 노자의 도나 성리학의 리학이 절대계거든. 변하지 않는 그 원 근본 자리. 그런 건 없는데 불교하고 도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 역사적인 기록이 다 나와 있잖아. 그게.
불교는 안 그래요.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그 모든 종교가 다 그래. 기독교는 가시라는 신이라는 걸 만들고, 이슬람교는 알라라는 걸 만들고, 힌두교는 브라만이라는 걸 그게 만든 거, 그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응? 불교는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해 그냥 교리에 그냥 그거 집어넣어 버렸어요. 뭐라고 그러겠냐면 절대계를 얘기하는 불성의 그 마음, 의식, 응? 아래야식 같은 거, 그 의식, 응? 전호식과 후의식이 있잖아요. 그 전호식 있고 후의식은 말라식, 뭐 아래야식 있잖아요. 그런 의식과 마음과 이런 것은 전이가 되지 않는다 이거야. 절대계에 있어서 현상계로 이게 전이가 되지 않는다 이거야. 응? 왜냐면 이게 마음의 의식 같은 거는 태어나지도 않고 창조된 게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윤회계의 그 초월적인 그 참세상, 그 불성의 세상은 시공간이 없다는 거야. 시공간이 없는데 창조되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갈 곳이 있고 올 곳이 있고 어떤 관계가 되냐. 이거 관계할 것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마음이라도 의식이라는 거는 이거 전이가 될 수가 없다고 아주 그냥 불교 교리에서 빼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뭐야, 절대계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이런 거는 수도 없어. 이거 얘기하려면 수도 없어요. 하여튼 절대계는 없는 거 이거 만든 것 뿐이고, 신도 마찬가지. 신도 아니 그 절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절대계는 아주 순수해야 돼. 순수해가지고 아주 깨끗해가지고 어떤 거 더럽혀지지 않는 거, 물들지 않아. 더럽히지 않는 것이 그 절대계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계에서 현상계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런 현상계가 그럼 깨끗한 거에서는 깨끗한 게 나오지 어떻게 깨끗한 게에서 더러운 게 나와? 봐요. 지금 수천 년 동안에 인간의 역사가 주어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라는 게 끊임없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범죄가 줄어들잖아. 범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도덕과 윤리는 타락해가지고 그냥 저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게 무슨 순수한 그 더럽히지 않는 거에서 이런 게 나와. 이건 모순이잖아. 모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보편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합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여튼 얘기할 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조선시대 그 서화담 선생, 기철학자인 서화담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분은 절대계에서 현상계가 나온 게 아니다. 이거 현상계 안에 절대계가 있는 거지. 절대계에서 현상계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은 그랬거든. 저는 그거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거는. 이 절대계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환경적인 거라든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나온 부산물일 뿐이야. 이게 절대계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가 태어났을 때 말을 어떻게 배우는지 알아요? 어떤 절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엄마의 입을 보고서 말을 습득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모국어 그러잖아.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모국어라 그래. 모국어. 절대계에서 이게 마음에 어디 있어가지고 이게 튀어나온 게 아니야 이게. 영어로 모국어로 뭐라 그래? 마더텅이라. 마더가 엄마고 텅이 혓바닥. 엄마의 혓바닥을 통해서 자기 모국어를 습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애가 어떻게 그 모든 거는 엄마의 체취라든지 냄새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 기분의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습득을 하는 거예요. 습득을. 그러면서 자기의 또래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교육,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서의 교육, 경험, 인간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지. 어떤 그 절대계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뭐 적응이잖아. 적응, 선택과 적응이라 그 다윈의 진화론에서 선택과 적응. 어? 근데 그 진화론을 사람들이 왜곡해서 약육강식이라서 그 식민지의 그 정당성을 거기서 했잖아. 약육강식이라고 이제 다윈은 얘기한 적도 없어. 그리고 뭐 원숭이에서 인간이 나와 진화했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였어. 이거 이제 다윈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 근데 이상한 놈들이 이거 왜곡을 해가지고 그렇지. 다윈은 오직 그 선택과 적응. 어떻게 그 짝짓기 했을 때 선택하고 그 밀림 정글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 놈만이 진화를 한다고 그랬지. 다른 말을 안 했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환경에서 적응을 해가지고 교육과 경험과 환경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발달하는 거지. 응? 어떤 절대계의 그 절대성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주 이건 상식적인 얘기. 여러분 쌍둥이를 다른 지역에 각각 갈라놔봐. 성격도 달라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 옷도 다르고, 좋아하는 옷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게. 그건 환경이 그만큼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절대성이라는 게 있어. 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 의식주가 다 다르잖아. 생각도 다르고, 가족의 형태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절대계가 만약에 있다면 절대계의 그 동일성의 원칙이 있다고. 동일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다 똑같아야 돼. 좋아하는 것도 똑같아야지. 음식 먹는 거라든지 기호라든지 집의 형태, 의식주가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돼. 동일성의 원칙에 의해서. 절대계가 있다면. 근데 어디 똑같아. 지역마다 다 다르지. 환경마다 다 다르는데. 기후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에? 종교도 그래. 종교도 불교 집안에 타면 불교를 믿고 기독교 집안에 타면 기독교를 믿잖아. 그러면서 살아다 보면은 어떤 그 환경과 교육에 따라서 개종을 하잖아. 막 개종도 하고 그러잖아. 그건 절대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건 환경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경험치에 의해서 그게 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기준도 서양 다르고 동양 다르잖아. 또 각 나라마다 다르고 아름다움의 기준도 달라요. 추함의 미추의 기준도 다른 거예요. 그게. 참. 내가 열받으면 안 되는데. 열받으면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 톤이 막 높아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만약에 경상도에서 태어나면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그리고 전라도에서 태어나면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고. 그건 환경적인 거지. 절대계 어떤 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신에 의해서 막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세상이 지금 이게 좋아지지가 않았잖아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격 미달이에요. 신의 자격 미달. 직무유기라고. 그거는 그런 신은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실생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폐기 처분할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야. 이게 절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죠. 관동 대지진. 그때 일본 놈들이 거짓말을 퍼뜨렸잖아요.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극물을 풀었다고. 그래가지고 조선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요? 15N 50전이라는 게 있어요. 15N 50전을 일본말로 발음하면은, 조선인들은 그 발음이 어눌해가지고 잘 발음을 못한대요. 그래서 조선인 가지고 비슷하면, 야, 너 발음해봐. 15N 50전.
그러면 발음하면 이게 어눌하거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찔러 주겠다잖아. 어?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야. 그게만큼 이게 그 저기 그 환경이 중요한 거. 환경이 여러분들 그저 코미디 좋아하잖아. 코미디 왜 좋아해? 말투도 어눌하게 하잖아. 어눌하게 하고 좀 못난 짓을 하고 그걸 보면서 사람이 자기가 저기 똑똑하다고 우월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월의식을 갖기 때문에 막 박수 치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저 설날 때 되면 그저 외국인 장기 자랑하잖아. 외국인 노래 자랑하고 장기 자랑하고 그러면 조금 좀 못나 보이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 에? 마찬가지야. 저기 우리나라 놈들이 저기 미국 가가지고 시민권 받으려고 지랄 왼병을 떨잖아. 에? 그거 진짜 쪽팔리는 얘기야. 쪽팔리는 얘기. 그 시민권 타면 거기 가가지고 몇십 년을 암만 살아봐. 미국 원어민 걔네들보다 이게 암만 영어를 잘한다라도 달라. 이거 어감이 달라. 어감이. 걔네들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봐. 막 우리 외국인들 노래 자랑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걔네들이 속으로 박수 치면서 유색인정 웃기는 놈들이다. 이거 진짜 쪽팔리는. 이거 왜 그걸 시민권 받으려고 거기 가가지고 지랄을 해. 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가봐야 대접도 못 받는데. 에? 아유 참. 이거 단적인 예 하나 들어볼까? 단적인 예. 맹자가 측은지심이라 하잖아요. 우물가에 어린애가 막 기어들어가면 어린애가 저기 우물에 빠져 들어갈까 봐서 가서 구한다. 이가 그게 원래 마음이, 그런 측은한 마음이 원래 있다 이거야. 그게 절대계거든. 여러분 늑대소년 있잖아요. 늑대소년. 어릴 때서부터 늑대하고 같이 살았는 게 늑대소년. 걔한테 측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 있어요? 자비심이 있어요? 걔의 눈에는 세상에 먹잇감을 보는 거야. 먹잇감. 다 먹잇감이로 보이지. 거기 뭐가 보여. 늑대소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그만큼 걔는 환경적으로 늑대들하고 같이 생활했던 환경의 결과거든. 결과물이거든. 절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거야. 그만큼. 에? 우리가 어떤 종교라든지 신이라든지 이거는 절대계라든지 어떤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광대야. 광대. 괴물. 항상 제가 그냥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믿더라도 생각을 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서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용당하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수탈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성인들의 말씀과 수천 년 동안의 종교의 그거하고 계속 해왔는데 왜 세상이 안 좋아져? 안 좋아졌으면 바꿔야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여태까지 계속 전쟁과 범죄와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건 우리가 바꿔야지. 왜 그거를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유지해냐 이거야. 이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바꿀 때가 됐다 이거야.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어디서 바꿔? 이 인간 문명에서는 답이 없어요. 이 오직 자연에서만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빨래를 하는데 빨래는 더러운 구정물에다가 100번 1000번을 암만 빨래 해봐야 그 빨래가 깨끗해지나?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물에다 하면 안 돼요. 이 더러운 물이 뭐야? 더러운 물이 절대가 아니야. 신 아니야. 신 절대가 경전 종교 영성 이런 거 아니야. 그게 더러우면 여태까지 좋아지지 않았잖아. 그게. 근데 이 자연에는 더러운 물이 없어요. 다 깨끗해. 더러운 물이 없어요. 이 자연에는 아주 깨끗한 물만 있어. 깨끗한 물만. 아주 보편적인 것만 있고 아주 상식적인 것만 있고 거짓이 없어요. 자연에는 거짓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을 닮아가야 돼. 이 거짓 없는 세상 여기 그래야만이
이 세상이 좀 더 보편화되고 상식화되고 좋아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러분. 에? 그래가지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연을 닮아가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 덕목, 실천 강령. 그래서 그냥 복잡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간단히 한 가지만 제가 제시를 할게요. 거짓말 하지 말자야. 거짓말 하지 말자. 거기서도 모든 게 출발이 되는 출발점이 거짓말 하지 말자. 예? 그렇게 됐을 때 전쟁도 방지가 되는 거고 범죄도 방지가 되는 거고 이 타락한 도덕과 윤리도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오르가즘 생활화의 토대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거짓말 하지 말자. 거짓말. 거기서부터 모든 건 출발점,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거짓말 추방 운동을 한번 해보자. 거짓말 추방 운동. 제가 제안을 합니다. 거짓말 추방 운동을 한번 우리가 전개를 해보자. 그래야만이 좀 더 우리가 좋은 세상, 좀 더 지금보다도 차차차차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강력히 이 절대계의 거짓말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짓말 추방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